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최소 4번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1.8%까지 한때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를 따라서 시장도 너를 뛰면서 변동성도 크게 높아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주식 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걱정 딱 내려놓으시죠. 오늘도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오전장 분석은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민경철 위원과 시장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비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오늘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 위원과 함께 있어도 오늘 시장은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미국 나스닥 시장은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국내 시장은 여전히 또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점점 더 벌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게임주들 낙폭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이어서 카카오 그룹주 역시 지금 파란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위원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오전장 좀 믿는 도끼에 좀 발등이 찍혔다라는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어제 우리 증시도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좋지 못하게 한 주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좋은 화요일을 기대했으나 화요일에도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또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양지수 모두가 다 하락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전일자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자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무너졌습니다. 근데 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 점심시간 1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자, 시초 개파락 출발한 부분을 메꾸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0.24% 상승 마감이 됐단 말이죠. 자, 장중에 마이너스 3.15% 급락했던 반도체 지수가 우리 상승 전환, 상승 마감되면서 자,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자, 전일자 마이너스 2.72%까지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자, 플러스 0.05%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오늘 뭐 현지 시간 이제 11일 오늘 새벽 시간에 있을 파월 의장의 그런 입에서 뭐 기존에 예고했던 수준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예고했던 것 이상의 그런 더 강경한 그런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런 또 불확실성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장 막판에
매도세가 찍어 누르던 장세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아침, 오전장을 단기 저점으로 해서 오후장까지 좀 전략 후강의 형태로 좀 흘러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1.64%까지의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이렇게까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인가 좀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낙폭이 클수록 지수는 많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의 상승 지수 빠지고 있음에도 자, 플러스 0.13%, 하이닉스 플러스 1.6% 상승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큰 형님 두 분이 잘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코스닥 주식들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일제히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자, 하락이 굉장히 큰 섹터가 자, NFT, 게임, 모바일 게임, 가상화폐, 우리 자, VR 관련된 이슈들, 두나무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 작년 하반기였죠. P2E. 게임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게임에 있는 아이템, 부동산, 캐릭터들 전부 다 NFT화 시켜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 정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수백 %, 많게는 수천 % 폭발한 우리 NFT 게임 관련주들이 좀 고가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될수록 기술주에 대한 미래가치 가중치가 의문이 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는 금리가 낮았던 시점에는 돈을 은행에 맡겨봤자 돈이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되어지는 시점에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돈을 부르는 돈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들이 미래가치 가중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높게 평가됐던 부분이 좀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실적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게임주들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자, 코로나 터지고 자, 만원, 자, 6,800원까지 조정받았던 주식이 자, 7,000원 정도 선에서 24만 원까지 거의 30배가 넘게 폭발했었던 종목인데 사실 우리 재무추이를 보시면 실적이 그동안 좋아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흑자 전환한 기록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2000% 이상 폭발할 만한 실적은 보여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자, NFT, 게임, P2E, 메타버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2000%가 넘게 폭발했고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최근의 저가를 오늘 장중에 자, 마이너스 14% 급락하면서 최근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추가 반등보다는 추가 하방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동사의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인 자, 75,000원까지는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 좀 염두를 좀 진행하면서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2000% 올라간 종목이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게임과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전방위적인 낙폭이 오늘 나타남에 따라 자, 코스닥 지수 실시간으로 지금 더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96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를 좀 최우선적으로 체킹하도록 하면서 자, 어찌됐건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그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 사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의 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입이 중요했을까요? 누구의 입이 중요했을까요? 저의 입?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존의 정책을 뒤바꾼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미중 무역 전쟁 갑자기 또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돌발 그런 발언들을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결과적으로 자,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강경한 그런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오늘 새벽 시간 좀 유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같이 좀 너를 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960선이 좀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밤에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새로운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먼저 좀 둘러보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어서 종목 신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역시 종목 상담 신청 바로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함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또 민경철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지금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8851님이 보내주셨네요. 다날 들고 계시군요. 14,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오늘 시장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하락하고 있지만 다날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9%대 하락하면서 현재가 11,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날 이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다날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다날이라는 종목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페이코인으로 싸이월드 도토리 결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우리 작년 하반기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NFT 뭐 싸이월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가지고 주가가 좀 단기간에 폭등한 좀 과거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14,500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좀 고점에 좀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종목이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면은 자, 커머스, 우리 전자결제 관련된 그런 사업 영역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82% 정도가 발생됐고,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뭐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그런 콘텐츠들을 구매할 때, 그럴 때 이제 다날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날이라는 기업이 이제 포켓몬고 뭐 관련주로도 뭐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뭐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오랫동안 이 박스권 등락 가져가다가 최근에는 자 뭐 NFT 뭐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도토리 결제를 자 동사의 자회사가 만든 자 그 기업에서 만든 페이코인이라는 그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전자 결제를 좀 다날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날이 그동안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이런 뭐 모멘텀들을 붙이면서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자 폭등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현실화된 부분들이 크진 않습니다.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고가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진행된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고점 찍고 계속해서 자, 이 상방에서 어느 정도 한계치를 보이는 모습이 4번 정도 보여지고 나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자 주요한 지지 구간도 이탈하면서 오늘자 우리 위메이드를 필두로 게임, NFT, 블록체인 이런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사의 거래 대금이 좀 폭발한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앞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거래 대금이 폭발했던 시점 9,300원 구간, 1,400원 구간 그리고 11,800원 가격대가 동사의 아주 강력한 주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자, 오늘자 11,800원 구간 오늘 일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요한 지지 구간은 1,700원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1,7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일부 좀 덜어내셨다가 다시 한번 9,4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포착되면은 가능한 이제 9,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재진입기에 누려보시는 형태로 좀 추가 대응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대폭등한 종목. 자, 이 종목의 이제 과거의 저가 라인들이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짜리가 지금 19,000원까지 9배 정도 지금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주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 급등한 만큼 9배가 폭등한 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이렇게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과거 10,000원까지 주가가 폭발했는데 이 주식이 자 5,400원까지 마이너스 약 45%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1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의 그런 하락폭을 좀 가늠했을 때 자, 고가 대비 대략적인 마이너스 45% 가격을 제가 좀 측정해 보면 자, 고가에서 마이너스 45%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측정해 보면은 한 1,200원 정도까지 낙폭을 보이고 나서야 여기서 이제 되돌림 구간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현재 시점 자, 11,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7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 조절했다가 9,000원, 10,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면 거기서 다시 정리했던 비중 더 싼 단가에 공략해서 다음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청산 목표로 좀 추가 대응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주식은 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뭐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폭등한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운 좋게 3%, 5%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주요한 지지선 이탈할 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밑으로 자, 어디까지 조정받게 될지 좀 과거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불확실하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가장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시간에 있을 파월 의장의 입에서 발언했는데 별거 아니었네. 이거 이미 시장에 반영됐겠구나 라는 그런 시장의 안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우리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부분들 우려가 좀 불식되고 좀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좀 튀어 오르게 된다면 우리 페이코인 자회사 통해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다날도 뭐 단기간에 주가 급락한 부분에 대한 뭐 소폭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뭐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분간 이제 1,700원 구간 밑으로 지지선 대응하시고 여기를 깰 때 비중 조절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1,7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이제 확인되면은 그때 다시 또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당시에 이제 수급 보고 다시 분석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다날 함께 살펴봤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했던 라인대가 11,8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살짝 좀 내려와 있습니다. 11,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대 짚어주셨습니다. 1,700원 선 이 라인대 좀 잘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또다시 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다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다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연락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SK증권이요. 네, SK증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045원. 1,045원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을까요? 근데 9천 준데 한 8%, 10%인가 봐요. 8% 조금 넘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자, SK증권도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죠. 954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금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여쭤보면 될까요? 네. 그냥 그 자. 선생님한테 네. 물어보고 한 8% 그렇게 해도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그냥 손해보고는 안 파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럼요. 죄송해요. 누구나 다 손해는 줄이고 싶죠. 자, 네, 이거 손해 어떻게 줄일 수 손해는 안 있을지 네,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좋은 그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증권주다 보니까 증권주가 원래 증시랑 같이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좀 같이 궁금해져요. SK증권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손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회사 자체가 일단은 뭐 증권주 특성상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일단은 뭐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SK증권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뭐 다른 게임, NFT 뭐 이런 테마주들에 비해서 실적도 견고하고 기업 가치도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이 조금 더 좀 기간 보유를 진행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자 1,100원, 1,300원 라인에서 좀 청산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좀 너무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이제 우리 연간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1,700억, 2,000억, 2,200억, 2,300억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우리 1분기, 2분기, 3분기. 자, 우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자, 매출액이 자, 900억, 900억, 850억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2,800억 정도, 2,7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9월 달까지 매출액이 2,700억인데 자, 2020년도 매출액이 얼마죠? 2,300억이죠, 시청자님. 그러면은 작년 우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직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미 동사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우리 9월 달까지 실적만 놓고 봤는데 2020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매출액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자 2020년도에는 123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것만 더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450억 이상 나왔는데 4분기에도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 100억 정도 됐던 영업이익이 600억으로 영업이익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작년 사상 이 SK증권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면서 수익이 많이 매출액이 발생됐고 영업이익도 5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적이 발표돼야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적 발표되는 시점은 작년 12월 실적이 발표 시점이 정기주주총회 2주 전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3월 말에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월 중순에 SK증권 작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발표할 때 지수 빠지고 있어도 실적 좋아진 기업들, 영업이익 5배 증가하고 5배면요, 자 뭐 400%, 500%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 영업이익의 증가 수치, 매출액의 증가 수치가 발표되는 올해 3월 달에는 목표가 저는 이제 1,100원, 1,300원까지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이 종목의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좀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회사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우상향 추세가 저는 이제 꺾이지 않고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단인 1,100원과 1,300원 가격대까지 좀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오히려 빠졌을 때 자 800원, 850원 구간 여기를 손절잡고 빠졌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비중 8% 보유하고 계신데 7% 추가 매수해서 총 15% 비중 맞추시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까지 1차적으로는 1,100원, 2차적으로는 1,300원 목표로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작년에 돈 잘 벌었고요. 그 돈 잘 번 거 올해 3월 달에 실적 발표할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진짜 그걸 갖다 오래 갖고 있는데 너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속 시원하게 해결을 저희가 해드린 것 같네요. 자, SK증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원, 850원이 지금 라인대가 오면 지금 비중 적으시니까 조금 더 실으셔서 15%로 비중 맞춰보시고 이 1,300원대에서 좀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컴투스요. 네.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 40%. 40% 비중 들고 계세요. 네. 컴투스 지금 오늘도 7%가량 빠지면서 12만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이거 비중도 좀 커서 저도 같이 옆에서 걱정이 되는데 위원님 이거 컴투스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회사가 정말 P2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법적인 규제가 이제 P2E 관련된 부분들을 사행성으로 규정해서 P2E 게임 나올 때 그거를 이제 게임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게임 출시를 이제 취소시켰거든요. 네. 네, 그랬던 이슈, 법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게임사들이 P2E 그런 NFT,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의 의견을 오늘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 과거에도 18만 원까지 폭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게임주들이 자, 중국 정부가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뭐 아편 뭐 이런 이제 규제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9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 작년 하반기 NFT 뭐 게임 P2E 관련된 이슈로 9만 원짜리가 18만 원까지 단기간에 지금 100% 폭발하고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자, 과거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주요 자, 매기가 유입된 캔들의 그런 시가 라인대까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자, 그 구간을 오늘 네,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였으면요. 11월 9일자 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 고가 뚫어낸 거 시청자님 보이시나요? 이 구간? 네, 우리 이 구간이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18만 원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여기서 반등 나왔고요. 여기서 반등 나왔고요. 여기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위메이드 급락하니까 게임주들 다 무너지면서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밑으로 더 하방이 네, 좀 열려 있다. 네, 지켜줘야 될 때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밑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7만 원에서 최근에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자, 13만 5천 원 라인, 자, 3만 5천 원의 갭을 좀 이탈시켰기 때문에 자, 밑으로는 자, 10만 원까지 좀 하방이 현재로서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밑으로 이제 2년 동안의 주가 평균, 그리고 자, 직전에 눌림목 구간이었던 자, 12만 원과 12만 4천 원 라인. 자,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비중 조절하셨다가 나중에 10만 원 구간 네,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면은 여기서 좀 다시 재공략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14만 원으로 이제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운이 좋게 올라가서 본전 오면 저는 이제 비중 75% 이상 네, 본전권 뭐 약부하권에서 정리하시는 거 공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주식이 11만 7천 원, 12만 원, 14만 원을 이탈했을 때 밑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너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10만 원에서 여기 저점 다지고 반등할 때 여기서 덜어냈던 비중을 다시 좀 저가에 공략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좀 기술적으로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출액도 자, 앞으로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원 단위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실적보다는 앞으로 게임사들이 P2E, 네, 플레이 투 원이라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실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제가 NFT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게임에 NFT, 메타버스, P2E 도입해 볼게요. 라고만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올해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겠고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본전 오면 비중 75% 이상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12만 4천 원, 12만 원, 11만 7천 원 이탈할 때는 조금씩 비중 다 정리하시고 덜어내시고 나중에 10만 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거기서 다시 저가 매수 복수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그럼 지금 비중을 반 줄일까요? 일단 지금 제가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낙폭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주요하게 그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2만 4천 원, 12만 원, 17만 원 구간이 현재 시점에서 주요한 변곡점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를 깨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12만 4천 원을 이탈하면 일부 비중 덜어내시고 12만 원 이탈하면 일부 비중 더 덜어내시고 11만 7천 원 이탈하면 추가 비중 더 덜어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할 때 좀 다시 한번 재진 있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를 제가 이제 이탈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탈 안 하면 본전권 청산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컴투스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비중이 컸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같이 걱정이 됐었는데 좀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자리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중 덜어내시다가 10만 원 선에서는 좀 복수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자,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도 역시 종목 상담 신청 바로 됩니다. 유튜브로도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민경철 위원님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스카이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오 이뮨텍 들고 계시네요. 네오 이뮨텍 11,2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네오 이뮨텍 지금 현재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9,5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오 이뮨텍 이건 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자, 위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이 회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네, 회사가 임상에 성공해라. 꼭 성공해라.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네오 이뮨텍이라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발생되는 매출액이 전무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 가치를 우리 상장할 때 평가를 하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올라가면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공모가 낮춰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그냥 바이오 관련주들 너무나 지금 업계에 코로나 터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폭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종업계 대비 그런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공모를 하려고 해도 더 낮춰라 이거 맞는 가격이냐 해서 자 바이오 관련주들이 작년에 상장된 종목들이 한 번에 IPO 성공한 기업들이 거의 없고 전부 다 공모가 낮춰서 상장이 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7,500원에 신규 상장이 됐었어요. 자, 우리 이제 상장 정보 일정을 보시면 자, 지금 2021년도 3월 16일 작년 3월 달에 이제 7,500원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7,500원짜리가 150% 폭발하고 지금 상장일에 만들어진 일봉상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9,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위로 이 박스 상단까지의 추가 시세를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 11,000원, 2차적으로는 12,500원 구간까지 좀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평단가가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15%, 20% 정도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받는다면 우리 9,000원 부근에서는 우리 추세 하단에서는 조금 더 비중 5% 추가하면서 고려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다음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1차 새롭게 만들어진 평단가 2차 11,000원에서 12,500원 구간까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길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차세대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는 현재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법인 그리고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사는 미국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성남 분당에는 법인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소에 그런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곳이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주요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지를 보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약이 첫 번째 피부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형암 임상 연구, 세 번째 위암 임상 연구, 그리고 비소세포암 폐암 임상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상
네, 1상 단계에 지금 임상 1상, 임상 2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파이프라인들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잘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나오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실패하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시청자분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연구하던 그런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조차도 이게 1,000원이 떨어져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부분이 정말 운 좋게 맞아떨어져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됐는데 오히려 그게 다른 곳으로 개발이 되기도 비아그라 하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그런 혈액순환을 잘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효과가 발생됐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이제 뭐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결과 발표한다라는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임상 결과 발표하기 직전까지만의 그 상승 모멘텀 활용해서 청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좀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 시장에도 100%가 없는데 사실 우리 임상 기업들은 절대로 100%가 없어요. 임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 예로 우리 재작년도 아니죠. 벌써 2019년도 우리 당시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신라젠이 갑자기 임상 3상 실패하면서 하한가 마이너스 거의 15%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단순 계산으로만 마이너스 100% 4일 동안 무너진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주들 막 몇천 퍼센트 폭발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통과되지 못했을 때 그 낙폭을 결과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좀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 재료 소멸의 단계로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임상 3상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임상 1상, 2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결과 발표하고 임상 2상 진행하고 임상 2상 결과 긍정적으로 도출되면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9,000원 부근에서는 공모가 7,500원, 8,000원 구간 손절 잡고 9,000원 밑으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 대응하시고, 위로는 11,000원, 12,500원 목표로 좀 기술적 대응 진행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오 이뮨텍 일단은 임상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추적하면서 이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9,000원짜리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9,000원짜리 깨지지 않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에 이어서 유튜브 댓글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초롱 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로스웰 들고 계시네요. 692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로스웰이 지난주까지 정말 화려한 한 주를 보내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로스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로스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로스웰을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이제 공략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커져서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국내 상장 중국 주식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자신 있게 좀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 회사가 우리 마지막 거래일에 갑자기 이런 공시를 했습니다. 자, 강소 로스웰 유한전기 회사 로스웰의 자회사가 계약 금액 10억, 100억, 1000억, 1조 6천억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냈어요. 자회사가. 그럼 자회사가 매출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로스웰의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연결 재무제표상 로스웰이 앞으로 2027년도까지 1조 6천억이라는 매출을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금감원에서도 이제 실제 공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팩트가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올해 5월달부터 2027년도 4월달까지 총 5년 동안 1조 6천억 나누기 5를 하면 연간 3천억에 대한 매출이 로스웰에 추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3천억 정도. 자, 지금 5월달부터 진행되게 되면은 올해 2분기 말 3분기, 4분기부터 이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반영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실제로 이 1조 6천억에 대한 매출이 향후 5년 동안
이 회사로 반영되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크게 증가하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금도 저평가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 회사를 앞으로 이 1조 6천억 계약 실제로 매출 재무제표상 잡히는 시점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를 여쭤보기 전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요한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가 이제 스마트 정보 단말 제품, 이제 통신 장비를 이제 중국의 시가총액 20조 정도가 되는 중흥통신이라는 JTE 통신 기업에다가 이제 통신 장비를 좀 납품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 장비, 5G, 6G,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IoT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로스웰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4대 피해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16년도 이후에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이 엄청난 바닥을 좀 가져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주가가 3,600원짜리가 200원까지 18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하고, 그 바닥에서 최근 자, 역대급의 그런 매기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자, 전부 다 차례대로 뚫어내고 지금 장중 900원까지 좀 시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자, 이 구간, 자, 여기서 거래가 발생됐던 사람들의 매물 900원에서 1,700원 구간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900원에서 1,7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좀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번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쉽게도 자, 여기 딱 900원을 저항받고 차익 실현이 좀 크게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떨어진 걸로 볼 거냐, 손바뀜으로 볼 거냐,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게 정말 자, 1파, 2파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900원, 1,7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의 구간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최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쌍고점도 못 찍고 저 고점이 조금 높아지는 수준에서 이중 천정을 찍고 빠지면,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차익 실현 진행됐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구간은 어떻게 좀 판단을 낼지 사실 이제 이게 확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이제 총 발행 주식 수가 지금 1억 8천만 주예요.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가 자, 대주주가 지분 3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여 66%, 총 1억 2천만 주가 이 주식의 실제 유통 주식 수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일별 거래량을 보면은 자, 이날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죠? 1억 7천만 주 가까운 막대한 거래량이 발발했는데, 이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총 발행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인데 그 유통 주식수 한 바퀴를 돌리는, 어떻게 보면 손바뀜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량의 거래가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팔았지만 반대로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거래량 또한 자, 기존에 막 20만 주씩 막 거래되던 그 거래량이 아니라 자, 2천만 주, 4천만 주, 3천만 주, 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가격 조정인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뭐 수급적인 부분들, 실제 제가 얼굴 보고 이 사람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자, 실제 유통지수가 1억 2천만 주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더하면은 2억 1천만 주, 2억 1천만, 2억 1천만, 계산하기 어렵네요. 자, 이거 더하면은 대략 8천만 주, 이거 더하면은 2억 5천만 주. 자, 3일 동안요, 이 회사 유통지식 수를 2바퀴를 돌렸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돌리는 것도 다 수수료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매도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매수해야 되고, 자, 정말 유통주식 수를 2바퀴 돌린다는 것이 더 큰 상승을 위한 손바뀜일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좀 물음표를 저는 이제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회사가 더 큰 상승을 위한 손바뀜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공시에 기인한다. 1조 6천억짜리 계약을 우리 연말에 따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액으로 올해 5월 달부터 2027년도 4월 30일까지 좀 잡히게 될 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런 거래대금 발발하면서 급등락이 큰 구간이 엘리어트 파동의 1파, 2파 눌림목 구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좀 취지의 발언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직전 고가 뚫어내고 추가 시세에 나오게 되는가, 아니면 쌍고점을 찍고 빠지느냐.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저는 밑으로 동사 이제 490원 구간 지지 라인. 자, 490원 라인이, 자,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490원 라인을 자, 차트상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0원 라인을 제가 차트상 표기를 해보면요. 자, 직전에 자, 이 구간이거든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회사가 49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1조 6천억짜리 계약이 안 나왔는데도 490원까지는 시세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자,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 과거의 490원 저항 라인이 앞으로의 강력한 우리 노스웰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90원을 깨지 않을 시에는 지금의 눌림목 구간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더 견뎌내시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 2차적으로는 이 800원 구간에 800원, 900원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느냐, 즉 900원까지 도달하느냐, 그리고 나서 정말 남은 일부 비중으로만 그 위로의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로스웰이 지난주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이번 주에는 좀 가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49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스웰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갔는데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 오후장은 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후장, 자, 미국 선물 지수가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특정 금융 권력 혹은 미국의 대통령 그 발언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참 좀 개탄스럽습니다. 저의 말로 좌지우지가 된다면 코스피 5천 가자 뭐 이렇게 소리를 칠 텐데 저의 말에 힘이 없고 우리 파월 의장님의 입과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의 힘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찌되었건 전일자 미국 증시 팩트만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3% 낙폭을 크게 확대했지만 어떻게 됐죠?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 놀랐던 마음 결과적으로 막판까지 다 매수세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 회복을 했단 말이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새벽 시간, 내일 새벽 시간 파월 의장님께서 어떤 또 돌발적인 발언들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요. 발언했는데 별 특별한 악재 아니네? 괜히 겁먹었잖아. 이런 또 뉘앙스의 발언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단기 급락한 단기 저점 영역대에서 빠르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좀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오전장 어제에 이어서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좀 힘든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오후장까지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좀 관망의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후장에는 저희 내일의 붐 코너를 통해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또 선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후 2시 오늘장 내일장 방송도 본방사수 시청하셔서 지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자리 만든 종목군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까지 종목들 우리 종목명까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래도 좀 파란불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힘이 같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미니어님이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오후 방송까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미니어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니어님의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나 상담 연결 안 되셨던 분들 내일 다시 한번 저희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니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